에어파노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기기는 샤오미 패드 8 프로이며 오늘은 이 기기에서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캡처하고 싶은 콘텐츠를 열어주세요. 저는 예시로 홈 화면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미 화면에 열려 있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샷으로 캡처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화면에 잘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차근차근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굳이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누르지 못하면 볼륨이 조절되거나 기기가 잠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캡처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스크린샷을 캡처하면 세 손가락으로 아래로 스와이프해서도 할 수 있는데 스크롤이나 보내기 같은 몇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스크롤할 게 없어서 스크롤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만약 스크롤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같은 게 있다면 그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 열어볼게요. 스크롤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걸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상하네요. 분명히 이건 아래로 스크롤할 수 있는데요. 흥미롭네요. 이 기능은 브라우저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뭘로 해볼 수 있을까요? 날씨 앱은 어떨까요? 그냥 날씨 좀 불러와봐요. 아니요, 이건 스크롤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상하게도 원래는 브라우저에서 주로 사용했을 텐데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작동하지 않네요. 어쨌든 이게 한 가지예요. 가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겪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넷플릭스를 열어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로그인도 안 했고 계정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쓰레기 같은 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네요. 이 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안 되겠어요? 이걸 캡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설계된 안드로이드 기능 때문이에요. 넷플릭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니에요. 사용자를 위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되면 그 특정 앱에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용자가 끌 수 있는 옵션도 없고 그냥 개발자가 앱에 내장해 놓은 거예요. 이 기능을 설명하자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설계된 것이고 주로 은행 앱에서 올바르게 사용됩니다. 만약 기기에 어떤 종류의 예를 들어 스크린샷을 찍거나 화면을 녹화하려는 악성 코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악성 코드는 당신의 비밀번호나 은행 앱의 핀 번호를 알아내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은행 앱의 보안에 얼마나 치명적일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은행 앱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그리고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쓰레기 같은 곳에서도 이 기능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들은 자신들을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은 당신의 기기와 그 안의 기능을 이용해서 기기의 작동 방식을 바꿔가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그런 기업 쓰레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 즉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제 소유물과 제 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계정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계정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약관이나 이용 약관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권한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신은 용서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만약 TV 프로그램이나 혹은 당신이 보고 있는 영화의 스크린샷을 찍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저는 보통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보여주곤 했죠. 여러 가지 스트리밍 플랫폼, 예를 들면 넷플릭스, HBO 또는 다른 곳에서 영화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아마도 제가 이걸 보여줬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충분히 조회수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DMCA 같은 법적인 소송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사이트를 내렸습니다. 사실 법정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사이트를 내리는 게 더 쉽죠.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려고 해도 말이죠. 사실 그냥 사람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일 뿐이고 그들이 그 콘텐츠를 직접 배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브라우저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 웹사이트에서 보는 모든 것은 이 경우에는 그냥 웹사이트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 같은 겁니다.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곳들은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들은 그냥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괴롭히는 걸 더 선호해요. 그게 직접 저장소를 찾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보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정말 잘 됐던 그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는 대신에 여러분께 다른 방법들을 찾는 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접근 방식에 관한 거예요. 만약 변호사들이나 누군가가 이런 사이트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건 그들의 자유죠. 하지만 제가 어느 사이트를 잡아야 하는지 쉽게 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실제로 이런 걸 사용해 보고 싶은 분들께 이런 곳을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평생 먹고 살게 하라는 논리와 비슷하죠. 아무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이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이런 대안들을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AI 헛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겠죠. 이건 기사들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또다시 헛소리 AI가 작성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법적인 테두리 안에 머무르려고 하죠. 이런 사이트들은 분명히 좀 수상한 곳들을 추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이죠. 여기 있는 옵션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플렉스 같은 건 진짜 별로라고 했잖아요. P스트리머의 대안을 찾으라고 했지 멀쩡한 미디어 플레이어 클래식의 대안을 찾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찾아볼 곳은 레딧이에요. 이런 종류의 정보는 보통 레딧에서 찾을 수 있고 꽤 신뢰할 만해요. 그리고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짧은 목록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입력하면 다양한 곳들의 긴 목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기로는 20개가 넘는 곳이 있네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무료 대안을 검색하면 그런 목록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들은 보통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 광고들은 보통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많죠. 그래서 하나를 열면 그냥 바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브라우저이기 때문이죠. 넷플릭스처럼 그런 기능을 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브라우저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스크린샷을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포티파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건 넷플릭스나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처럼 단순히 불법 복제를 막으려는 시도일 뿐이에요. 마치 그들의 콘텐츠가 불법 복제되는 걸 막는 게 당신의 엄청난 의무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포티파이는 사실상 라모아이를 통해 음악 산업 전체를 불법 복제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웃기죠.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사람들이 당신이 거기서 스크린샷을 찍거나 화면 녹화 앱으로 음악을 녹음하려고 하는 것조차 문제 삼고 있네요. 뿅. 누가 나에게 눈물강을 흘렸을까? 어쨌든 이러한 스크린샷을 캡처하면 갤러리 앱에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탭에서 다른 사진, 비디오, 스크린샷, 화면 녹화, 그림 등 캡처한 모든 콘텐츠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미디어가 바로 여기에서 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가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컬렉션으로 이동하면 그 안에서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라는 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스크린샷 탭이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탭이 2개 있으니까요.
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이 영상 내내 찍었던 것들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 갤러리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같은 종류의 콘텐츠를 사진 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크린샷을 찾으려면 앨범을 찾아야 해요.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면 앨범이 사이드 패널에 표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런 논리를 따라가면 앨범이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항목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더 그 앨범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 계정이 있으면 앨범 탭이 생기고 그 안에 모든 스크린샷, 다운로드, 사진 및 기타 다양한 카테고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여기 컬렉션에서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요. 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 앨범처럼 이 방식을 더 선호하는데 이 앨범들도 여기 구글 포토에 있습니다.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원하는 것을 찾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사진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찾으려고 해도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가 한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면 녹화, 화면 녹화, 화면 녹화, 화면 녹화,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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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저기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갤러리 앱에서는 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